진짜 미백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글루타치온 주사도 맞고 뭐 다양한 미백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네, 첫 번째 환자분입니다. 그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60세 환자분이시고 처음 내원하셨을 때 주요 고민은 얼굴이 까매요 였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약간 검은 얼굴 때문에 조금 되게 고민하셨던 분이고 피부톤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동양인,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소 침착도 되게 잘 되고 피부도 얇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해서 데미지도 굉장히 잘 받는 그런 피부 타입이세요. 역시나 내원했을 때 당시 2020년 10월 6일 날 사진을 보면은 눈가랑 그리고 입가 쪽에 굉장히 이제 피그멘테이션을 볼 수 있는데 깊은 곳까지도 좀 침범된 그런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피부 타입도 좀 어둡지만은 특히 눈가 입가 쪽이 좀 더 특히나 어둡고, 이런 피부 타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뭔가 다치거나 외부로부터 자외선을 받았을 때 더 이제 피부가 손상되기 쉬운 그런 케이스세요. 그래서 더 색소 침착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주근깨나 기미도 더 호발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랬어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환자분 치료. 왜냐면은 환자분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고 또 우리가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피부를 하얗게 하는 건 전혀 다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흑자나 잡티나 점이나 기미 같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제거해줘서 전체적으로 어둡지만은 고른 피부를 만들어주면은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피부를 밝힌다는 거는 피부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과 건강 상태도 영향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간이나 신장이 안 좋은 만성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칙칙해지고 어두운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피부과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근본적으로 하얗게 되기는 힘든 그런 케이스인데요. 다행히 근데 이분은 좀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이분은 좀 꾸준하게 병원을 내원해 주셨고요. 내원 주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바쁜 날은 한 달에 한 번 오셨고 바쁘지 않은 날은 한 달에 두 번, 2주 간격으로 내원해 주셨던 분이고, 주로 치료의 내용은 피부 속에 있는 혈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V빔 레이저를 사용했고요. 피부 속에 있는 혈관을 제거한 이유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헤모시데린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색소 침착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기미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혈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V빔 퍼펙타라는 레이저를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가장 오래 썼던 색소 레이저 중에 하나죠. 피코슈어라는 레이저를 썼어요. 그래서 피코슈어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에너지를 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색소 침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약한 에너지로 굉장히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할 경우에는 부분 있는 깊은 색소들 같은 진한 색소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색소들은 피큐4라는 레이저를 썼고요. 피큐4는 1064 나노미터 퍼장에 굉장히 피코슈어보다는 상대적으로 색소 침착이 좀 덜하고 조금 더 포인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V빔, 피코슈어, 피큐4 요 세 가지를 컴비네이션 트리트먼트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들은 조금 더 추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지만 요 세 가지 레이저를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보통 치료할 때 일률적으로 같은 환자에게 같은 레이저를 항상 하진 않습니다. 그 말은 이날은 좀 더 피부가 예민할 수 있고, 또 이날은 피부가 좀 더 건조할 수 있고, 또 지난주에 야외 활동을 해서 피부가 좀 더 데미지를 많이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선택이나 그리고 파장의 선택, 그리고 레이저 하는 시간, 강도 이런 것들이 좀 임상의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해지기 마련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처음 내원했을 때 2020년 당시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피부 속 사진도 데미지를 많이 받았지만은 실제 사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되게 어둡게 그을린 듯한 피부 타입이었고, 콧등과 눈가 쪽으로 해서 색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였고요. 한 1년 반 정도 치료를 하셨어요. 1년 반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2022년 2월 달 사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톤도 밝아졌고, 물론 아직 조금 눈가 쪽에 남아있는 색소들이 있지만 이런 색소들을 좀 공격적으로 더 강하게 빠르게 치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리해서 서두르다가 2차적인 이제 진피층의 데미지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이제 기미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접근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귀 앞쪽에 있는 흑자병변도 흔적만 남아있게 좀 깨끗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전체적인 톤도 굉장히 밝아져서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은 뭐 했어? 라고 항상 물어볼 정도로 되게 만족하셨던 그런 케이스고,
좀 굉장히 만족하셔서 주변 지인분들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 또 환자 본인도 약간 이제 헬스하듯이 운동하듯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바쁘시면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피부과를 내원하셔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흔히 쓰죠. 피부과에서 흔히 쓰는데 진짜 미백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글루타치온 주사도 맞고 뭐 다양한 미백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꾸준함이 답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이 케이스를 통해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조금 얇고 약하세요. 특히나 이제 노년층 환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과 세균은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피부 장벽은 약해져 있고 물 조장이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레이저 토닝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지고 또 트러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부 상태 그리고 피부 두께, 유수분 밸런스를 체크를 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독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 레이저 이렇게 계속해도 돼요? 라는 질문을 항상 받아요. 이제 그런 질문은 이제 선생님 저 헬스 운동 계속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원리거든요.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죠 사실. 근데 나한테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